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땐 이게 진짜 가능하긴 한 건가 싶어지잖아. 근데 말이야, 택배 시킬 때 생각해봐. 배송 준비 중, 배송 중. 이렇게 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 우주도 똑같아. 소원이 지금 거의 다 왔을 때 잠재의식이 현실로 툭 튀어나오기 직전에 반드시 보내는 신호들이 있거든. 마치 택배기사님이 곧 도착한다고 문자 보내는 것처럼. 근데 진짜 웃긴 건 대부분 사람들이 소원이 이뤄지기 직전에 포기해. 왜냐면 그 징조를 못 알아보거든. 우주는 참 밀당의 고수야.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택배 앱 확인 안 하고 안 오네. 하면서 주문 취소하는 것처럼. 오늘은 그 신호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이거 알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예상치 못한 동시성 현상이야. 쉽게 말하면 우연의 일치가 미친 듯이 잦아지는 거지.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을 떠올렸는데 바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가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거나 길 가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 내용이 지금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거나 이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거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거든.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강렬한 신호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망상활성 체계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골라서 의식에 띄워주는 필터 같은 거지. 예를 들어 빨간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길에 빨간 차만 보이는 것처럼. 원래도 빨간 차는 많았는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소원 성취 직전에 일어나는 동시성은 이것보다 훨씬 강력해.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람, 정보, 기회가 타이밍 맞게 나타나는 거거든. 왜 그럴까? 무의식이 소원을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 외부 신호를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무의식 속에서 이미 그 소원이 이뤄진 상태로 설정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모든 요소들이 레이더에 포착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동시성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추천되는 정도지. 근데 시간 지날수록 정말 필요한 바로 그 정보가 나타나.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 고민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정확히 그 업종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서는 필요한 인맥을 연결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 실제로 이런 경험 있을 거야. 취업 준비할 때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필요한 정보가 신기하게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친구가 갑자기 좋은 공고 추천해 주거나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 사람들이 면접 팁을 얘기하는 걸 듣게 되거나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가서 합격 소식이 오는 거지. 우연이 아니야. 무의식이 이미 성취를 확정짓고 거기에 맞는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거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동시성이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부에서도 일어나거든. 예를 들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오늘은 다른 길로 가고 싶다거나 안 가던 카페에 가고 싶다거나 안 읽던 책을 집어들게 되거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필요한 만남이나 정보로 이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무의식이 행동까지 조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이런 동시성 현상이 느껴진다면 긴장 풀어도 돼. 이미 시작됐어. 무의식이 현실을 재배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흐름 타면 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오는 신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두 번째 징조는 과거에 집착하던 것들이 갑자기 무덤덤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헤어진 사람 생각에 미쳐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안 아픈 거지. 아니면 수년간 원망했던 사람이나 상황이 갑자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하게 과거가 가벼워지는 느낌. 이거 되게 중요한 신호야. 왜냐면 무의식이 재정렬되고 있다는 증거거든. 뇌는 동시에 2가지 강렬한 감정을 유지할 수 없어. 과거의 상처나 집착의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새로운 소원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이 진짜로 소원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됐을 때 자동으로 과거를 정리해버려. 마치 컴퓨터가 새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쓸데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이게 왜 일어나냐면 무의식 속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지금까지는 과거의 아픔이나 집착이 무의식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했어. 그래서 매일 그 생각만 나고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거지. 근데 소원이 성취되기 직전에는 무의식이 미래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는 에너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야. 억지로 잊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동으로 덜 중요해지는 거지. 심리학에서 이걸 정서적 탈동일시라고 불러. 과거 사건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야.
예전에는 그 일이 곧 나였어. 헤어진 게 내 정체성이고 실패가 내 가치를 규정했지. 근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사건일 뿐이야. 무의식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 소원을 이룬 사람의 정체성 말이야.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과정이 단계별로 일어난다는 거야. 처음에는 과거 생각이 조금 덜 아프기 시작해. 여전히 생각나긴 하는데 예전만큼 가슴이 찢어지진 않는 거지. 그 다음 단계는 생각나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어. 하루 종일 생각하던 게 하루에 몇 번만 떠오르는 식으로. 마지막 단계는 생각나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냥 옛날 일기를 읽는 것처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생겨.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전에는 그 일이 불행이고 실패였어. 근데 이제는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 과거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보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무의식이 과거를 완전히 소화했다는 신호야. 더 이상 미완성된 과제가 아니라 완결된 이야기가 된 거야. 실제로 주변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 오랫동안 우울해하다가 갑자기 밝아지면서 얼마 안 가서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 이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부터 담담해지더니 곧 더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 이게 다 같은 원리야. 무의식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과거가 별로 안 아프다면 놀라지 마.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무의식이 새 인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 거야.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과거를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미래로 갈 수 있게 된 거거든. 세 번째 징조는 이유 모를 평온함과 확신이야. 흔히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지. 이게 제일 강력한 신호거든. 지금까지 불안했잖아. 이거 될까? 안 되면 어쩌지? 언제쯤 이러실까? 이런 생각.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야. 확신은 있는데 집착은 없는 상태. 마치 택배 주문한 거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아는 그 느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의식이 이미 소원을 받아들인 상태라는 뜻이거든. 의식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이미 완료됐어.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의식은 시간 개념이 없거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그냥 다 지금이야. 그래서 소원이 이뤄진 미래를 현재처럼 느낄 수 있어. 이 상태가 되면 행동도 달라져. 예전에는 소원 이루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잖아. 확인하고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행동했어. 근데 이제는 편안하게 할 일만 하는 거야.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거지. 왜냐면 무의식이 이미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개입할수록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뇌각적으로 보면 이때 뇌파가 알파파나 세타파로 바뀌어. 이 주파수 대역은 무의식과 의식이 가장 잘 소통하는 상태거든. 명상할 때나 반쯤 졸릴 때 나오는 뇌파야. 이 상태에서 무의식이 주도권을 잡고 현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 의식은 그냥 조수 역할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평온함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는 거야. 예전에는 꼭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결과에 집착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믿음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무의식이 알아서 최선의 형태로 가져와 줄 거라고 믿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야. 왜냐면 집착이 사라져야 무의식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거든. 의식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간섭하면 무의식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의식이 집착을 놓으면 무의식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주가 소원을 이뤄주는 거지. 그리고 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직관도 엄청 예민해져. 뭘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답인 거야. 아, 이 사람 만나야겠다. 이 일 해야겠다. 이거 꼭 사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면 그냥 따라가면 돼. 무의식이 필요한 행동을 직관으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게 바로 신호야.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니까 무의식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징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뜻이야. 동기화 현상이 느껴지고 과거가 가벼워지고 이유 모를 평온함이 찾아오면 거의 다 온 거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흐름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 불안해서 확인하고 의심하고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속도가 느려져. 무의식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의식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징조들이 느껴진다면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일상을 살아. 할 일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줄게. 이 징조들이 나타났는데도 안 이뤄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지거든. 역시 안 되는구나. 착각이었구나. 하면서. 근데 그게 마지막 테스트야.
무의식이 정말로 확신하는지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흔들리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끝까지 믿으면 바로 너의 현실이 되는 거야. 이 마지막 테스트가 왜 필요하냐면 무의식이 의식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려는 거야. 입으로만 원하는 건지 진짜 온 내 가슴으로 원하는 건지 말이야. 만약 입으로만 원했다면 징조들이 사라졌을 때 쉽게 그 꿈을 포기해. 근데 진짜 온 마음으로 원하면 징조가 안 보여도 계속 믿는 거지. 그 믿음이 확인되면 무의식은 바로 현실로 가져다줘. 그러니까 징조가 느껴지면 끝까지 믿어. 의심하지 말고. 무의식은 거짓말을 안 해. 이미 길은 만들어졌으니까 시간 문제일 뿐이야. 중간에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가고 있는 거야. 마치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주변이 깜깜해도 차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것처럼. 지금 온 마음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현재형으로 남겨보는 건 소원 성취를 앞당기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거야.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마침표를 찍는 행위거든. 무의식은 오직 현재형 언어에만 반응해. 나는 이미 이루었다 는 선언이 댓글로 남겨지는 순간 그 에너지는 현실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성취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 잠시 멈추고 지금 바로 꿈을 적어봐. 선언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그 짧은 찰나가 인생의 판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 지금까지 무의식의 비밀을 풀어주는 채셔캣이었어. 다음에 또 만나.